거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 어느덧 63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도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로치씨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치입니다. 예, 2명이네요. 굉장히 씁쓸해져요. 옆구리가 좀 시리네요. 저희가 4명이 다 같이 어깨 동무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렇습니다. 손에 손 잡고 핸드 투 핸드를 하면서 다 같이 꽉 잡고 여행 가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미 녹음한 회차가 있는데 오늘 회차를 좀 먼저 내보내기로 팀에서 결정이 돼서 그 회차는 저희가 다음 스테이지로 저희가 준비를 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뮤미짱님의 목소리가 안 들려서 어디 갔냐 싶으시겠는데 뮤미짱님이 지금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지금 달려오고 계시답니다. 네, 조금 지각을 하신다고 연락이 와서 격토마를 타고 달려오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오관 돌파인가요? 저기 장판문경. 네, 거의 뭐 아두를 빼오는 조은의 심정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씁쓸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게다가 지금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가 12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방송에 나갈 이 회차인데 지금 조은이 나가 계셔서 저희 간홍 손건 비축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천하 3분질개가 이렇게 흔들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씁쓸합니다. 로치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일하고만 지냈는데요. 그간 디맥밖에 안 했어요.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도 없이. 근데 어째요? 맨날 그거밖에 안 했는데. 몇 발진. 전 요즘 펜터페인 하고 있습니다. 뱀병장님하고 달리는 게 어찌나 재밌는지. 제가 한동안 엄청 묵혀있다가 일장을 드디어 다 깨고. 뭐 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이분이 메탈기어 솔리드에 워낙에 이제 덕후셔서. 네. 근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솔리드 스네이크 사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1, 2, 4를 좋아하는 타입이고 사실 이제 네이키드 스네이크라고 할 수 있는 빅보스 사가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 뭐 포터 오브 롭스라든지 3라든지 스네이크 히터죠. 3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피스워커 뭐 이런 작품들은 제가 많이 안 들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모르는데 펜터페인이 사실은 이제 빅보스 사가의 마지막 작품이죠.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 코나미. 펜터페인을 이제 그나마 좀 많이 다루는데 이게 참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을 달리는 맛이 참 좋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앙골라를 달리는 맛도 좀 있습니다. 우리의 예쁘신 콰이어트 양이랑 같이. 그렇죠. 얼마 전에 대물 저격총도 개발이 돼서 아주 신나게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살상으로 좀 맞서고 있는데 가끔 어이없게 죽음을 맞아서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가차부터 없이 대물 저격총을 소환해서 바로 그냥 적진을 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잠입 게임이나 TPS 하다 보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네, 가끔 저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상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살상 플레이를 많이 해서 뿔이 좀 자랐다라고 싶을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구하러 갑니다. 저도 어쌔신 크리드 유저로서 공감합니다. 저도 하다가 화나면 그냥 다 쓸어버리거든요. 네. 로치 씨가 이제 쓸어버린다는 말을 제가 펜터페인을 요 근래 다시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쓰는 맛이 있구나. 깔끔하게 쓸고 초소 정복 해가지고 메시지가 뜨면서 히어리즘 30이 딱 플러스가 됐을 때 이게 조용하게 가고 싶은데 AI들이 안 도와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화나서 그냥 앞에 나가서 그냥 때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조용하게 좀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막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 있잖아요. 어디서 나를 싸제끼고 있는 그 아이들 참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신명나는 모험의 스테이지 뮤미짱님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출발해 볼 텐데 그에 앞서서 지금 열심히 적토마를 타고 장판파를 거치며 달려오고 계신 뮤미짱님의 광고 타임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언제 어디서는 청탐꾼들의 소식을 반갑게 맞이하는 소중한 시간 레트로 오전국.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각자의 필드에서 열심히 모험에 나서고 계시는
분들의 청탐꾼 분들의 사연을 소중하게 전달받는 시간 레트로 오전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 9H 뉴스님께서, 굉장한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장문의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괴혼을 듣고 남겨주셨는데, 2개씩 끊어서 읽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볼까요? 1번 뮤뮤짱 부재가 아쉽네요. 휴가라 생각하고 잘 마무리되어서 얼른 돌아오세요. 잘 마무리되신 것 같은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십니다. 빨리 와요. 네, 적토마 타고 달려오고 계십니다. 이따가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라워2의 후폭풍 저도 아직 1편을 안 해봤네요. 1편이 진짜 명작인데 야, 왜 이게 그랬을까?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지금, 이게 식을 줄 모르는 반응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었거든요. 뭐 한국의 닐 드럭만이 나올 수 있는 걸 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주전자닷컴 사태 때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말 취소하고 싶습니다. 3번 삼성에 잡혀있는 외계인은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예.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네요. 얼마 전에 그 언팩 행사였나요? 그 갤럭시가 새로 공개될 때마다 하는 행사가 있죠. 예.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또 나오겠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한 10까지는 그래도 이제 삼성의 아이폰 거의 따라잡았나 이랬는데 솔직히 20랑 이 노트 20 나오는 거 보면서 아직 좀 그런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가 조금 약간 다른 게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역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만들어내는 이제 문화와 생태계의 관점 있잖아요. 그쵸. 그거는 애플을 따라잡기엔 아직도 역부족이 아닌가. 사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행사를 할 때 애플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화가 하나 나왔는데 특이하게 세로형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주제냐면 스턴트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가장 중요한 씬에서 열심히 연기했는데 결국은 뒷전으로 밀려서 이제 엑스트라 취급받는 그런 스턴트맨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세로 형태의 영화로 제작이 됐고요. 게다가 이 영화의 감독을 맡은 분이 라라랜드를 만드신 분이에요. 메가폰을 잡아서 만났는데 그게 작품의 영상미나 뭐 재미적인 거 다 좋습니다. 다 떠나서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힘이 엄청나구나. 저도 삼성이 이런 좀 관점을 좀 이제 만들어내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전적으로. 자, 이어서요. 예, 4번 정리멘트 멘탈이 나가는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없네요. 정리멘트가. 어디 가셨지? 없네? 어디 갔어? 그러니까요. 카르마 씨는 참고로 지금 9월 달에 좀 중요한 시험이 있으셔서 9월까지 잠시 로그아웃 중이십니다. 폐관 수련하러 가셨습니다. 네. 수련이 마치는 대로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5번 그런 물장사군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물장사입니다. 용과 같이 극2의 가장 포인트. 제가 그냥 아무 재미없이 모르고 그냥 영상만 쭉 보고 있다가 로치 씨가 그걸 보시더니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느 날 국전에 가서 용과 같이 2를 집어오시더니 선물이에요 하고 딱 저를 주시길래 제가 그날 이후에 다른 퀘스트 다 제끼고 그것만 하러 갔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은 키류카즈마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분은 아스카 키라라랑 이런 분들한테만 관심이 있지. 저는 거기에 저의 그 이상형에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아스카 키라라 물론 좋습니다만 조금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당연히 관심이 없죠. 저도 이성이 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거 혼돈으로 떠나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정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갔냐고요. 그러니까요. 말씀 도중에 이제 미미짱님이 녹음 중에 들어오셨습니다. 벌컥 문을 들고 오셨네요. 빨리 앉으세요. 설마 내 뒷담화 하던 중이었어요? 네. 역시. 사단장님 입장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징크 한번 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라바라밤. 저희가 일단은 좀 이거 하고 있겠습니다. 고전 파판 7이라도 해볼까요? 이거를 이 한글화가 된 또 롬 파일도 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뒤져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번 아내가 1픽이겠죠. 그렇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2D는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감히 진작에 집중이. 그렇죠. 2D는 아닙니다. 네, 지금 당연히 아내가 1픽이고 티파가 2픽인 거 당연히 존중드립니다. 물론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는 에어리스가 2픽입니다. 뭐 인정합니다. 저도 에어리스가 2픽입니다. 9번 코인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10번 괴혼의 장르가 로맨틱 쫀득 액션 처음 들어봐요. 이 게임은 안 해보고 음악만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위니에서 아마 불법적으로 받아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mp3 플레이어에 넣고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 게임을 안 해봤는데 은근히 이 음악을 들어본 친구들이 노래를 많더라고요. 워낙 잘 만들어 나가지고. 네, 워낙 잘 만들었어요. 이게 각 편마다 OST가 좀 독특한데
개인적으로는 1, 2편 추천드립니다. OST 참 좋습니다. 11번 와우 괴온이 우리말 더빙인지는 몰랐네요. 사실 저는 이게 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이 게임 프로를 되게 열심히 봐서 그런데 이때 이 플스2에서 플스3 초 넘어갈 때가 진짜 더빙 잘해줄 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한글을 잘해주긴 한데 이때만은 못한 것 같아요. 더빙에 있어서는. 그쵸. 좀 아쉽긴 합니다. 시대 속의 괴온 저도 안 해봤네요. 플스2로 나오는 건 알았는데 특이한 게임이라고 당시 SBS 게임 특급이랑 각종 게임 잡지와 루리앱에서 본 기억이 있네요. 저도 그때 게임 특급이랑 그 게임 스테이션이라고 KBS에서 하는 거 있었거든요. 저 그거 다 봤습니다, 저는. 또. 예전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라임 타임까지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이른 시간 했죠. 거의 한 그때 겨울 제가 5시? 6시 전? 한 4시부터 6시 요때 많이 했어요. 아니면 되게 심야 그쵸. 한 12시. 예, 요때 1시 막 이럴 때만 했었거든요. 예. 또 그래도 SBS에서 한 근 2년 전에 좀 하다가 또 안 하는 거 보고 좀 아쉽더라고요. 이제 게임 프로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너무 힘을 못 받는 게. 네. 13번 코인 국장님의 투머치 토크를 갑자기 시대 이동. 저희 동네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예. 해태전자의 슈퍼컴. 그 해태에서는 또 슈퍼콘이 또 맛있죠. 맛있죠. 그렇습니다. 슈퍼손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슈퍼손이 또 대단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번, 저도 노치씨. 예, 노치는 그 아이폰에. 네. 얘기하셨죠. 다시 한 번만.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 아이디는 로치입니다. 네. 그 락밴드 파파로치에서 따온 로치입니다. 네, 로치십니다. 친구가 게임기가 있어 세턴 드림캐스트 게임을 사서 친구 사주고 했네요. 이런 분들이 간간히 많이 계셨네요, 확실히. 제 주변에서는 각계 전투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비화인데, 제가 플스를 살 때 제 친척이 세턴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킹오파 95를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었죠. 그 4메가 램팩의 위용이 얼마나 부럽던지. 왜냐면은, 플스 1 때는 당시에 이제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극악의 로딩. 3대3 배틀을 하는데 한 판당 처음 로딩 20초, 그 다음 로딩 8초. 근데 세턴은 2초에서 3초. 싹 바로 나오니까 거의 아케이드와 동일한 느낌으로 할 수 있었던. 그게 진짜 엄청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플스 2 세대라 이제 그때는 그 가진 애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죠. 게임 큐브도 엑스박스도 거의 없었어요. 제 주변에서 게임 큐브는 좀 희귀했고 엑스박스는 좀 있었어요. 그나마 엑스박스가 하는 게 그 투박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또 이제 엑스박스 때가 세가가 이제 게임기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수를 한다고 이제 선언을 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래서 드림캐스트도 사실은 윈도우 OS를 썼었고 하다 보니까 이 엑스박스가 나올 때 세가가 많이 좀 푸시를 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세가 팬들이 좀 많이 넘어갔던, 제 주변에 세가 팬들도 액박을 많이 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라 저랑 부모님이랑은 절레절레. 물론 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예, 그러시죠. 저도 부모님이랑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도 뭐 몇몇은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죠. 언제까지 할래? 이런 분위기. 16번째 시각적인 괴연. 저도 아기자기한 느낌입니다. 뭐 두말할 거 있나요? 굉장히 그쵸. 아기자기한 게임이었죠. 17번째 타카하시 케이타 감독. 지금 찾아보니 독립해서 아내와 같이 회사를 차렸네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발매한 게임이 지금 제목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와탐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거의 뭐 그 어떤 그 정해진 스테이지에서 막 그 알 수 없는 캐릭터들이 모여가지고 막 야 하면서 이렇게 노는 게임이 있는데 되게 신박한데 그 교영 감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18번째 플스2 모기. 이 게임도 신기한 게임이었죠. 근데 플스2 때 신기한 게임이 많았던 게 많았죠. 그 지금 이제 깡으로 BC가 다시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그 BC의 그 미연시 같은 게 옛날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플스2 때. 그때 뭐 그 미연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분위기 있었는데 국내 게임들도 좀 있었어요. 뭐 토막이라는 게임도 있었고 그게 좀 되게 좀 아스트랄합니다. 그러니까 미소녀 같은 캐릭터가 화분에 목만 이렇게 있고 그걸 막 근데 그게 아주 특이한 게 우리나라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었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고 아주 명작으로 불리죠. 이코 시리즈도 우리 이제 플스2 때 나왔던 그쵸. 게임이고요. 원래 플스1으로 발매하려다가 하다가 이제 플스2로 넘어갔던. 요즘엔 미연시 장르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때 제가 해봤던 게임이 아마가미언 그 게임도 있을 거예요. 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뭐 약간 B급 감성 충만한 그런 숨겨진 게임들 좀 많았고
저기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반숙 영웅 3D 네. 이것도 이게 한글화가 또 굉장히 잘 된 게임이기도 해요. 이거는 지금 이제 조세호 씨로 유명한 구양배추 씨가 거기에 또 캐릭터로도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때 YBM 시사 그쪽 회사가 로컬을 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맡아서 로컬을 했던 게임들이 하나같이 초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잘했던 그런 좀 시대였습니다. 19번째 게임적인 요소 굴려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면 하늘의 별이 되는 게 신기했죠. 본격 왕자의 노동 착취 현장, 본격 조작 조기 교육용 게임. 뒤에 답변 다 해주셨네요. 아버지가 싼 똥을 아들이 치우라고 명하는. 그쵸. 가만 보면 참 이게 아버지가 참 제가 볼 때는 프린세스 메이커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아들을 착취하고 있어요. 20번째 재미적인 요소 게임을 화면으로만 접해서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스팀으로도 나왔으니까요. 스팀도 있고 스위치도 있을 거예요. 네, 한번 기회 되시면 해보시고요. 21번째 마무리로 제가 생각하는 괴호는 지금의 남코가 전혀 하지 않을 참신함과 아이디어로 승부한 게임인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방송에서 언급드린 대로 게임 메이커들이 이런 시도를 좀 했던 게 기억에 남는데 근데 요즘 남코는 딱 돈 되는 게임만 하는 느낌이라. 그렇죠. 워낙 그 IP가 많으니까요. 반다이 남코에서 결산 자료 발표할 때 보니까 1위가 드래곤볼이었나? 네, 그 그렇다고. 폭렬 뭐였나? 네. 그게 모바일 게임이 워낙에 대박을 쳐가지고. 이런 시도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디 장르로 좀 넘어간 측면이 있지만 그 조금 큰 회사들도 대형 메이커들도 이런 좀 시도를 계속 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2번째 아이셔 그건 침이 어휴 크크. 네, 말해보합니까? 뮤미짱님 아이셔 좋아하십니까? 네, 잘 드십니까? 완전 좋아하죠. 아우 대단하시네. 아우셔. 왜 아이셔를 왜 못 먹어요, 도대체?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먹을 수는 있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 신맛은 잠깐이잖아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아, 진짜? 네. 잠깐인데 그 잠깐 힘들어요. 네, 고통이 좀 거셉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분 MC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인에이치 뉴스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장문으로 잘 써주셨네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송간우님이 별풍선 100개를 써주셨네요. 이게 이제 파티를 저희가 지금 일단은 호스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아프리카 TV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이게 좀 바뀌어서 뭐 별풍선을 쏘는 시스템이 좀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그게 이거군요. 네, 저희한테 100개를 주셨네요. 뭐 사실 게시판에 이제 7월 달에 후원이 생겼네요라고 하면서 이제 틈될 때마다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관리자께서 뭐 마음이라도 감사하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남겨주셔가지고 전에 저희 팟빵 때도 한번 남겨주셨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차피 찾는 거는 얼마 한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모았다가 나중에 제작비로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준비된 게 지금 계정을 소식을 받아온 게 없어가지고 미처 다 소개를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번 녹음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트로 오정국이었습니다. 자, 레트로 핀풀입니다. 오늘 타마버블 스테이지 최초로 소개해드리는 장르입니다. 음악 게임입니다. 네. 네, 앞서서 이미 떡밥을 뿌렸죠. 튼튼하게 뿌리의 명맥을 잘 이어가고 있는 현재는 네오 위즈가 되겠죠. 네. 원래는 이제 전 펜타비전, 펜타비전이었죠. 현 네오위즈, 네. 로키 스튜디오. DJ 맥스입니다. 국내에서 리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국내에서 나온 게임 중에서 익숙한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간단한 게임 소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레트로 피플에서 떠나볼 모험의 스테이지. 다양한 영역으로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며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가는 국산 리듬 게임인 DJ 맥스입니다. 2005년경 EG2DJ의 초기 개발자들이 독립하여 만들게 된 프로젝트의 시초에서 출발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년의 세월 동안 다양한 기종을 통해 발매되고 있는 작품으로 개발 상황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기도 존재하지만 다행히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품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콘솔로 그리고 아케이드와 모바일로 출시된 다양한 이력을 소유한 작품으로 2020년 현재 콘솔 게임 기준에서 이른바 정통 리듬 액션 스타일 게임을 꼽아보자면 유일하다시피 남겨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본가와 파생작을 포함하여 20개가 넘는 작품이 발매되었고 최신 버전은 스팀으로 출시한 리스펙트 V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까지 출시된 기종은 온라인과 패키지, 다운로드를 포함하여 윈도우즈, 아케이드, PSP, PS 비타, 플스4, 피처폰,
스마트폰 계열이 있습니다. 게임 소개 듣고 왔습니다. 자, DJ 맥스인데 오늘은 이제 앞서서 저희가 제작사 발매사를 말씀드릴 때 조금 눈치채셨겠지만 리스펙트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일단 이 리스펙트라는 작품이 신곡은 있습니다만 그쵸. 엄밀히 따져서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든 작품을 집대성한 버전이라고 이제 개발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셨기도 하고 고심 끝에 저희도 이 작품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에 나왔던 시리즈를 좀 훑는 식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마이크가 열렸을 때도 불구하고 녹음 중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무금수행을 하고 계셨고 오랜 시간 동안 적토마를 타고 달려오신 미무장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고생했어요. 네, 고생하셨군요. 갑자기 안 되셔가지고 그때 스케줄이 그 이후에 한 달가량 약간 본의 아닌 휴가 시즌으로 결석 처리가 되셨습니다. 뭐 물론 이제 다음 회차 때는 다시 한번 결석 처리가 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원래 회차가 나가는 게 지금 녹음된 게 좀 뒤바뀌어서 나가다 보니까 이 이후에는 좀 잘 나오실 수 있죠? 향후 스케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떨떠름하게 바로 선 긋고 나오시는 상태가 되는 거군요. 아니, 제가 드디어 백수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죠. 아, 인정합니다. 킹쩔 수 없다. 아, 또 저도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간만에 쿨타임 돌았습니다. 아, 이럴 때 바로 사냥 나가야죠. 저희가 이런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네. 각자 생업전선에서 밥벌이 퀘스트를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스케줄은 잘 정리해서 저희가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험은 계속돼야 되니까요. 그쵸. 일단 시대부터 잠깐 언급하면서 들어가 볼 텐데요. 나머지는 사실은 말씀드리기 뭐한 게 먼저 미리 양해를 구하면 음악 게임이라는 특성상 뭔가에 이제 구체적으로 뜯어서 본다는 게 조금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관점이 좀 그렇긴 해요. 같다 보니까 저희가 나머지 부분은 조금 섞어서 좀 진행을 하고 시대적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뮤뮤짱님, DJ 맥스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알기는 아는데 제가 봤던 그 게임이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워낙에 이런 류 게임들이 좀 오락실에도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 게임인지를 모르겠어요. 오락실에도 존재했죠. 테크니카라는 버전으로 존재를 했었죠. 근데 아마 그 턴테이블 돌리는 방식이면 아마 EG2DJ. 그쵸. EG2DJ가 턴테이블을 이제 전통적으로 돌리는 방식이고, DJ 맥스가 아케이드로 나왔던 거는 이제 테크니카 뿐일 테크니카 겁니다. 시리즈였죠. 그 터치로 이용해서 연주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아마 보셨긴 할 거예요. 아마 오락실에는 있었던 작품이었으니까 오락실을 갔던 관점이라고 하니까 새롭네요. 근데 이거 약간 저한테는 약간 선망의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저도 약간 그랬어요. 약간 우러러보는. 근데 사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리듬 게임을 하는 걸 보면 쉽사리 손이 안 가요, 잘. 이건 그리고 항상 하는 사람들만 했어요. 그렇죠. 워낙 진입장벽이라는 관점이 좀 높아요. 사실 예. 저도 해보긴 했는데 약간 한적한 시간대에 갔을 때 또 그런 이제 플레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제 그때서 용기 내서 한번 동전 넣고 해보는. 왜냐면 약간 주눅들을 듣게 되더라고요. 워낙에 약간. 고수분들이 네. 많아 보니까. 맞아요.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이 세 장르가 그래요. 리듬 게임, 슈팅 게임, 격투 게임이 좀 이 진입장벽이 워낙 센 인물들이 장르. 너무 많죠. 제가 전에 아마 버전 1 때도 언급을 드렸고 2 때도 아마 언급을 드렸는데 이 장르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버전업을 하면서 시스템은 점점 쌓이는 게 많은데 이거를 초심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관점을 그때그때마다 열어두지 않으면 한순간에 막힌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단적인 예로 멀리 갈 거 없이 철권 7 사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진입장벽이 워낙 높아지면서 동시에 초심자들이 뭔가 그것을 편하게 들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판로가 없어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가정용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스팀에 보면은 뭐 하면 할수록 혈압만 오른다, 왜 샀는지 모르겠다, 뭐 등등, 더 심한 뭐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는 그런. 근데 그나마 리듬 게임의 장점이라고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장점이죠. 그쵸. 자기 자신과의 싸움, 국기선양하듯이 뭔가 그렇지만-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 그렇지만 박치는 싸움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은근 그것도 말이 되는 게 저도 막 이제 박자나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DJ 맥스 하면서 은근 그 박자 감각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이걸 가끔 하고 있으면
박자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패턴에 눌리는 느낌하고 귀에서 딱 이제 소리가 났을 때 느낌하고 이 박자감이 약간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근데 워낙 잘하시는 분들은 패턴으로 팍팍 치시니까 박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제가 못해서의 문제가 고질적이긴 합니다만 누르다 보면 나는 패턴에 맞게 누르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약간 하나씩 판정이 밀려요. 그러니까 퍼펙트가 나올 게 그레이트가 나온다든지 그레이트가 굿이라든지 뭐 물론 이제 DJMX는 뭐 쿨이나 뭐 이런 다른 용어로 썼던 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잘 누르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판정은 좀 애매하게 뜨는 상황이 벌어지고 뭐 종국에는 왜 미스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쵸. 여러모로. 난 열심히 쳤는데. 사실 디맥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인물 분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러니까 클리어 자체는 쉬운데 이 100%를 완전히 채우기가 힘든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로 가려는 관점을 이렇게 뜯어보면 결국은 이게 패턴을 얼마나 내가 외우고 있느냐. 그쵸. 그 타이밍. 이게 그래서 슈팅하고 정말 리듬 게임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동일한 장르로 봐야 된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슈팅의 탄막이 어떤 특정한 이제 보스체 NPC나 이런 적들의 NPC에서 날라오잖아요. 내 비행기는 여기 있고 공식 있잖아요. 날라오는 각도가 있고 궤적이 있으면 그걸 피해서 내가 저걸 쏴서 맞춰서 없애고 또 부시고 하면서 이제 스테이지를 나가는 것처럼 리듬 게임 동안 그 한 곡의 시간 동안 패턴의 흐름을 내가 어느 정도 잘 맞춰서 이거를 100에 가깝게 또는 100에 맞춰서 찍느냐 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 장르로 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오는 리듬 게임 장르들은 이제 좀 슈팅을 섞은 게 좀 많긴 하죠. 네,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판정 방식이나 이게 그러니까 흔히 오락실에서 많이 봤던 그 방식들 요즘에 좀 새로 나온 거 말고요. 기존에 이렇게 봤던 방식들을 보면은 그 판정 체계에 대한 특허권이 코나미한테 있습니다. 네, 여기 또 나오네요. 새끼 챕곱 콘남미. 네, 코나미가 그거를 이제 거의 그러니까 코나미라는 회사가 이 리듬 게임이 엄청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리듬 게임에 대한 저작권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코나미가 좀 안 좋은 게 처음에 어느 정도 뜨는 거에 대해서는 터치 안 해요.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얘네가 돈 벌고 있고 나면 그때 찌릅니다. 약간 번외 얘기인데 아모레 퍼시픽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모레 퍼시픽이요? 네. 왜요? 모든 해외 브랜드 쿠션 이건 조금 특이한 얘기인데 콤팩트 쿠션 말씀. 쿠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국 브랜드들도 제조사를 보면 뒤에 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쿠션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게 아모레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서 모든 제조 공정 방법을 거기만 갖고 있어서 모든 뭐 맥이라든지 나스라든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보면은 네. 제조사가 모두 다 한국에서 제조가 되어 있다고 나와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비슷하긴 한데 네네네. 코나미가 좀 더 악질이긴 합니다. 좀 악질이죠. 더해요, 뭐가? 왜냐하면 화장품으로 치면은 그 콤팩트 팩을 이거 쓰는데 다른 데 이제 장사 잘 되기 시작하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화장품 시장 자체를 좀 죽여놓은 그쵸. 그런 느낌. 아예 다른 데서 제조를 못하게 그쵸. 한다. 그러니까 좀 만들어 줄 게가 아니라 비약이 이제 비약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자체가 다른 브랜드가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양아치네. 네, 네, 그래서 셉갭 챕곱 콤남미 이러면 네, 그 세계 최고 코나미 밑에다 비읍시읒을 붙여가지고 유저들이 많이 부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니들이 다 먹고 사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하게 잘 나오거나 뭐 그 회사의 이제 직원들의 복지가 좋다거나 뭐 이렇다는 관점을 뜯어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스팀이랑 플스에서 거의 최고의 리듬 게임의 그 가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디맥이 잘나서만이 아니라 나오질 못합니다. 그 정통적인 리듬 게임은 못 나와요. 뭐 코나미도 그런 거에 대해서 발매를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들려서 충분히 낼 수는 있어요. 그 회사가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뭐 비트매니아 같은 경우는 지금 투덱이라고 하는 그 기종의 게임 버전을 기반으로 한 뭐 온라인으로도 있고요. 모바일로도 있습니다. 다 나왔는데 콘솔이라는 전통적인 이제 그 방법으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플스 3 때부터 안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면 제 경우 플스 3 때는 안 나왔던 걸로 플스 2 때까지가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리듬 게임 좋아하는 분들도 아쉬운 거죠. 아니 뭐 맨날 오락실 가서 해야 되는 뭐 물론 이제 일본 시장이 오락실이라는 그 특화된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데가 많고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리듬 게임이 굉장히 팔아먹기 좋잖아요. 아케이드 그렇긴 업장에 아예 기체가 딱 나와 있고 그 시스템에서만 딱 해야 되는 그런 세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단가가 세잖아요. 한 대당 단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틱 게임이라고 하면 그 안에 보드만 갈아주거나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좀 발전이 돼서 뭐 아예 그냥 기체 자체를 그냥 철권식으로 아예 이제 조를 짜가지고 그냥 통째로 파는 방식이든지 물론 업그레이드가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네시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로딩이 하라는 방식 뭐 이제 구전 게임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좀 로딩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체감형이나 특수형 게임기들은 이제 리듬 게임이 나오기 아주 좋은 장르죠. 아예 그냥 그거 아니면 못하니까.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뭔가요? 작년인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리듬 게임인데 라이트 세이버 앞에서 날라오는 거를 맞춰서 비트 세이버요? 때리는 게 아, 있었어요. 네, 뭐 비슷한 거 이제. 그것도 그러면 코나미 쪽에서 만들어진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다른. 그거는 이제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코나미도 참견을 할 수 없어서 VR 게임으로 아예 사실 따로 나왔죠. 딴지를 걸리면 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디맥이 그 패치를 한번 했는데 그쵸. 거기서 뭐 스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좀 막힌 상태로 좀 패치가 돼가지고 유저들의 원성이 났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코나미 쪽에서 좀 태클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좀 비하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팩트는 아니지만 뭐 코나미 입장에서는 충분히 태클을 걸 만한 요소가 있죠. 네, 뭐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좀 바가지를 먹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나미가 지금 민심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위닝이랑 유이왕으로 지금 돈을 빨고 있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물 사업한다고 하고요, 뭐 빠찡코 사업한다고. 예, 아무튼 잘 사시고요. 예, 그 좋은 IP들을 그렇게 썩히는 게 참 아쉽죠. 멀리 안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디맥은 PC 처음에 서비스했을 때, 온라인 서비스했을 때, 이게 처음에 서비스했을 때 넷마블에서 서비스했었거든요. 네, 제가. 저도 그때 잠깐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 해봤고요. 그때 이제 왜 기억이 남냐면 당시에 이지2DJ라는 게임을 아케이드에서 유명했고 또 하나는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죠? 펌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게 DDR과 비트매니아의 이제 양대축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게임인데 그만한 퀄리티로 또 새롭게 만들어서 냈다는 거에서 기존 유저에 환호를 했죠. 아, 드디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DJ 맥스가 나오기 전까지 오투잼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쵸. 게임에서. 오투잼 많이 했었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 퀄리티가 DJ 맥스만 하진 않았어요. 오투잼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조잡했죠. 예. 약간 느낌이.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온라인에 서비스하는 것에서 약간 독보적인 느낌이었는데 이게 퀄리티적으로나 완성도적인 느낌에서 좀 워낙 좀 센 상대가 등장한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팀들이 나와서 만든 게 펜타비전이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를 통해서 나온 첫 작품이 바로 이 DJMX가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S4 리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일 대표적은 어쨌든 DJMX였습니다. DJMX로 만들어졌고 이 온라인 시절에는 좀 고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두 개 다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뒤로 갈수록. PSP나 이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이게 국내에서 인지도가 급상승을 한 것도 있고 그 이후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접었죠. 이게 예. 좀 계약 관계가 네오이즈 뭐 이쪽으로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애매한 상황에서 온라인을 접고 아예 그냥 노선을 콘솔 콘솔 쪽으로 이제 가고 아케이드 쪽으로 가고 이래서 이제 발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작품들이 쭉 나오고서 발전이 되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온라인 리듬 게임의 인기는 그 오디션이라든지 R2비트라든지 그런 게 먹고 그렇죠. 싶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좀 기억 속에 많이 남았던 게임들이 좀 있었죠. R2비트는 아직도 운영하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 대단해요. 10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음악 게임은 그때 당시로서도 인기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니아 장르인 거죠. 왜냐면 저희가 진행했던 대로 팡야라든지 이런 게임들이 그때 많이 나왔던 시대였고 대중적인 장르의 관점을 봤을 때 그쪽이 더 셌지 리듬 게임이 세진 않았다. 그렇죠. 일정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죠.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로치 씨는 뭐 이 게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좀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저는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저도 이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리듬 게임이.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저 같은 초보는 너무 짧은 거예요. 저도 5분 컷을 본다. 예, 한 번 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뭐 세 곡을 하고 뭐 더 잘하면 뭐 한 번을 더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게이지를 다 쓰질 못하니까 그냥
한국하고 끝인 거예요. 한국하고 페일 이러고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음악 게임의 모드 중에서 꽉 찬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 안 채워주고 리셋이 안 되고 그 깎인 만큼 스타트에서 다시 해가지고 이어가는 그런 서바이벌 모드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저 그런 플레이 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저는 그거 못 버티겠던데 그게. 그래서 사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안 했었는데 잘 쳐다도 안 봤고, 근데 제가 모넌 때문에 플스를 샀는데 이게 발매를 했다더라고요. 그렇죠. 몬헌 때문에 플스를 샀는데 네, 이분은 모노 때문에 사신 거죠. 공격자 둘 다 PSP로 시작을. 근데 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디맥이라는 게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입장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반가웠죠. 그래, 저런 IP들이 좀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좀 반갑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미미장님은 요즘에 나온 이 리스펙트라는 버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로 봤어요. 경기를 OGN에서 요즘에 그 예. 리그처럼 하더라고요. 가끔 있었어요. 예. 요새 그 네오이즈에서 이걸 좀 많이 밀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LG 뭐 OSL배 이래가지고 예, 무슨 맞아요. 대회가 있다고만 들었는데 근데 대회가- 지금도 하고 있군요. 이게 네. 그 랭크 게임에 욕심을 좀 많이 내더라고요. 이 네오이즈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고인물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와, 경력들 연차수들이 나오는데 23년, 10몇 년 막 이런. 이게 워낙에 거예요. 고인 장르다 보니까 그쵸. 솔직히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만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진입장벽이 너무 세죠. 사실 격투 게임이나 슈팅 게임하고 같은 레벨일 거예요. 진짜 너무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서 저는 그냥 라이트 하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 레벨 기준으로 15까지 있는데 디맥이 제가 그래도 한 12까지는 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랭크 게임 가면은 이게 브론즈가 맨 밑이고 그 다음에 실버일 텐데 아마 실버도 가기 힘들 겁니다. 이게 실버, 골드, 플래티넘, 뭐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아마 이렇게 있을 텐데 제일 밑에 아마 브론즈 아닐까 싶어요. 브론즈만 가도 어딥니까? 저는 그냥 한다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걸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리스펙트 기준으로 보면 뭐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4키, 5키, 6키, 8키 순이죠. 네. 지금 기준이. 몇 키까지 하세요? 저는 지금 4, 5, 6밖에 못해요. 8까지는 어렵고요. 저도 4, 5, 6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8키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5, 6키는 이제 하다 보면은 되거든요. 네네. 8키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8키 진짜 어렵죠. 근데 제가 그 리스펙트 할 때는 이제 패드로 4키만 하다가 이게 스팀 리스펙트 V로 넘어오면서 6키도 욕심을 내면서 키보드로 바꿨거든요. 이게 패드로는 안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엄지만으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키보드로 네. 옮겼습니다. 12,000원짜리 키보드 쓰다가 좀 누르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좀 생기다 보니까 한 23만원짜리 샀거든요. 옆집에서 바로 날라올 수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이러면서. 근데 그나마 좀 이 소음이 좀 적다는 걸로 샀거든요. 일단 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왔다는 점. 예, 주문만 했습니다, 지금. 배송이 떴다는 점. 아까 잠깐, 배송이 뜨고 있네? 이러면서 레타를 하셨던 거겠습니다. 오늘은 참 이 음악 게임이라서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 마무리 한참 해서 그걸 하면 될 것 같아요. 음악 게임이다 보니까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곡, 노래, 뭐 라이센스든 뭐든 다 상관없이 제일 재밌게 했던 노래, 좀 이런 걸 꼽았으면 좋겠는데, 미미짱님은 뭐 실질적으로 해본 적이 없죠.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도 무건수행을 나오신 데 의의를 두시고. 근데 하나 얘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나는 이걸 하고 있는 그 오빠들이 항상 이거를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디제잉 게임들을 네네네. 하면은 그걸 뒤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 멋있었다, 오빠들이. 근데 좀 뭔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 막 그쵸? 어려운 거 하면 막 화면에 쏟아지는 그 무수한 패턴들의 노트를 그쵸? 막 치고 있으면 저도 이렇게 뒤에서 예전에 관객들이라고 하죠. 관객들이 보는 것처럼 또 즐기시는 맛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또 대단합니다. 그거를 딱 교복을 입고 하다가 딱 끝나면은 그냥 무심하게 가방을 들고 가는 그 오빠들이 왜 이렇게 멋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을 간지죠. 진정한 고수. 지나가는 선비가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약간 옆에서 보면 약간 연주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물론 이게 그쵸. 실제 맞아요. 악기랑은 많이 다릅니다만. 그렇죠. 많이 다른데 요즘에 또 피아노 나온 방식에도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드럼 매니아를 참 재밌게 했었는데, 드럼 매니아는 좀 돈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보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고인 거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맞아. 아니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 아케이드로 할 때는 멋있었는데 저는 키보드로 하니까 솔직히 멋은 없더라고요. 저 재미는 아케이드로 하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꼬대가 살지 않습니까? 네. 꼬대가. 이 키보드는 워낙에 약간 타자에 가까워가지고요. 거의.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약간 한메타전 하는 것 같아요. 네. 베네치아. 네. 옛날에 한컴에서 그 베네치아 지키려고 무수히 쏟아지는 단어들을 공격을 예. 피해가는 그런. 아, 갑자기 또 50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한컴 타자에서 혹시 회색 화면 아니셨나요? 아, 예. 거의 단색에 가까웠습니다. 어? 윈도우 3.1 기억하십니까? 아, 기억을 하시는 회색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그 회색에서 1학년 때 회색이었다가 2학년 때부터 XP로 넘어가면서 그 색깔 좀 다채로운 걸로 바뀌었죠. 그 위에서 비 내리는 거 그거 막 하고. 그것도 맞아요. 이제 네. 1학년 때 회색이었다가 98때 2학년 때 XP로 바뀌었더니 컬러풀로 바뀌었죠. 어? 모르시는구나? 아, 미미짱님께서도 저와 같이 50대에 와.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X세대신가 보네. 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MZ세대가 아니셨습니다. 아, XP세대가 아니셨네요. 아닌데 나 학교에서 XP 썼었거든요. 그대가 쓴 거는 98에 가까웠다. 네. 좀 더 내려가서 9일 수도 있다. 좀 더 내려가서 3.1일 수도 있다. 아, 심하다. 와, 거기까지는 안 가요. 저는 도우스를 썼었습니다. 도스로 시작을 했고요. 아, 갑자기 또 50대로 빠지네요. 예. 선호공이세요? 오늘도 나이 것 그대로 드립 잘 들었고요. 노티 씨가 기억에 남는 곡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저는 아직까지도 재밌게 치고 있는 퍼스트 키스요. 아, 예. 저거 제가 국장님 집에서 치면은 되게 뭐라 하거든요. 왜요? 맨날 아. 저거 한다고. 정말 지겹게 하십니다. 그게 그 썰이긴 한데 거의 이제 좀 많이 알려진 썰인데 그 노래가 원래 이제 작곡가께서 소녀시대한테 주려고 했던 노래였대요. 근데 이게 올라가서 후보군에 있다가 아쉽게 이제 탈락을 한 거죠. 그래서 네. 그게 곡으로 나온 건데 DJ 맥스에 사실 DJ 맥스 그 아까 말한 테크니카 때 그거 엄청 강조해서 그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뮤직비디오도 고퀄이었고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걸 소니 씨가 혼자서 한번 리메이크를 해서 부르셨을 할 거예요. 그 음원 사이트에 그쵸.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딴 것 좀 하라고.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곡도 곡인데 그 부르신 분이 황정미 씨인가 이러신데 아마 그분이 보컬 트레이너 분이실 거예요. 네네네. 그분이 너무 끝내주게 불러가지고. 아, 맑고 청량함의 끝이죠. 네. 아, 저도 인정합니다만. 솔직히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걸그룹 레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보컬 레벨이 아니에요. 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너무 하신다는 거죠. 아니, 저처럼 뮤치라든지 이런 걸 좀 하시던가. 추장이 달려가는 그런, 제가 그래서 옆에서 웨이팅 포 유나 그 톡톡톡 이런 거 하면은 막 그 자지러지고 주시거든요. 톡톡이요? 어울리지 않게, 제목부터 벌써 좀 뭔가 상큼 발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좋아하세요. 아니 평소에 듣는 노래는 그런 노래 안 듣잖아요. 아니, 뭐, 왜냐하면 리드 아니- 게임으로 그런 노래 하면 너무 어렵거든요. 막, 인정. 근데 막 그런 걸 엄청 하고 계세요. 막, 진짜. 사실 저도 그런 거 하고 싶거든요. 위얼 올 고나 다이라든지 뭐 물치, 써너브슨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 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거잖아. 그런 걸 열심히 치셔야지. 네. 저 태고의 달인은 노래 오락실을 가면 되게 가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항상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뭔가요? 오스카이의 사쿠란보. 그런 노래군요. 근데 기본적으로 리듬 게임에서 락 음악이랑 락 메탈 음악이랑 전자 음악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굉장히 빡세. 뭐 저도 방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뮬치나 이런 거가 리스펙트 좀 많이 했고 국악은 뭐 많죠. 뭐 오블리언도 유명하고 뭐 씬도 유명했고요. 뭐 그다음 클래식화이 에디션에 나왔던 뭐 네 개로 와라든지 플레어 아, 네 개로 와. 네 개로 저도 참 와.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노트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뽑는 최고의 DLC는 저도 클래식화 에디션이거든요. 잘 나왔어요. 게다가 그게 약간 그 어려운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DLC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노래는 진짜 잘 빠졌습니다. 워낙 잘 하기도 했고 또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로 좀 기억에 남았던 버전이기도 해요. 물론 좀 PSP로 나왔을 땐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메트로 프로젝트라고 해서 나왔던 건데 참.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클래식카이 노래가 그 게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예 기획을 그렇게 했던 버전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콜라보가 참 신선하기도 했죠. 아, 그쵸. 그런 당대의 유명한 음악 게임에 당대의 유명한 아티스트가 아예 그냥 거기에 맞춰서 곡을 만들고 그걸 또 나중에 음반을 또 내고 그때 한창 알렉스 씨 그 우리 결혼했어요 나오고 한창 주가 높으실 때요. 그때죠. 아, 그렇죠.
아주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심지어 내게로와라는 노래는 진짜로 인기가 많았던 노래니까. 그러니까요. 노래 많이 좋았어요. 지금도 맞아요. 명곡이에요. 방송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한 DJ 맥스 최고의 노래들. 짤막하게나마 여기서 들려드릴게요. 탐험꾼들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리며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세요. 가볍고 경쾌한 맛을 보여주었던 모달락 장르의 곡 DJ 모커 폴름 엔젤. 원곡과는 또 다른 완성도와 스타일을 보여주었던 명곡 포르테 이스케이프의 마이 젤러시. 아스팔은 사운드와 알 수 없는 웃음이 공존하는 중독성 강한 노래 XXBBXX의 라이트 하우스. 밴드 플라의 협업으로 더욱 돋보인 하드코어 사운드 작품 플래닛폼의 키즈 투 더 월드. 발랄하고 귀여운 댄스곡으로 사랑받았던 노래 린지의 스위트 드림. 레인저 시리즈의 최신판 더욱 강력해진 그들의 절규 리엔의 앤디 레인저 버진 포스. DJ 맥스 클래식 리믹스의 명작으로 불리는 작품 웨이브 팩토리의 편곡이 돋보인 피아노 협주곡 1번. 대중적인 면과 완성도를 두루 갖춘 시리즈의 명곡 황성재의 퍼스트 키스. 추장님과 함께 더욱 하드한 계보를 즐겨보자. 샘플링 마스터즈 메가의 멀츠. 시리즈를 관통하는 테마곡이자 엔딩송 앤디 리의 요 맥스. 지금까지 탐험꾼들의 베스트 송을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곡은 무엇인가요? 저희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래요. 자,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긴 합니다만 오늘 이 DJ 맥스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뭐 더 하면 더 하기로 하고요. 자, 내가 생각하는 DJ 맥스로 넘어가서요. 각자가 생각하는 DJ 맥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밀밀장께 DJ 맥스란? 멋진 오빠였다. 아, 멋진 오빠들. 뭐 충분히 학창 시절에 그런 로맨스는 인정합니다. 많이 좋아했다. 로치 씨에게 DMX란? 경쟁에서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경쟁자가 없다. 제가 생각하는 DMX는 어렵게 부활했으니 잘 유지해주길. 뭐 여러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꿋꿋하게 잘 버티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잘 극복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오늘 탐험해보는 스테이지 국산 리듬게임의 현재로서는 자존심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콘솔 기준에서는 전 세계적인 독보적인 그쵸. 게임으로 남아할 수 있는 기류에 지금 서 있는 명작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 DJ 맥스였습니다.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사롱으로 검색하세요. 레트로피플이었습니다. 자, 오늘 탐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봤는데 로치씨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다음에 네. 또 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아쉬웠습니다. 임장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게임을 잘 털었을 텐데. 그렇죠. 네. 참 바쁘셔가지고 저분이 참. 그러니까 다음에 또 같이 하는 걸로. 오랜만에 오셨는데 청취자분들, 우리 청탁꾼 분들께 한 말씀. 저 많이 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보고 싶어? 아닌데? 보고 싶죠. 뭐 어쨌든 뭐. 근데 사실 저도 그 정리 멘트 해준 아저씨도 보고 싶거든요. 아, 정리 멘트 해주시는 분 보고 싶습니다. 레트로피플을 듣고 계십니다. 카르마 씨 어쨌든 뭐 말씀드린 대로 시험 준비 관계 때문에 9월 달까지는 좀
캐스트에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상황이라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라도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쨌든 잘 뭉치도록 하겠고 매물장님 다시 한번 복귀를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예. 근데 또 갑자기 로그아웃 한다고 저희 둘만 남기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레트로피플 오늘 탐험은 여기까지고요. 장마의 피해가 좀 거센 상황이긴 합니다만 모두 다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 스테이지의 업로드는 27일 저녁 업로드 예정입니다. 이번 회차는 급작스런 편성 변경으로 인해 편집 시간이 촉박하여 업로드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막바지 장마 기간 동안 비패 없이 무탈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CHRP